살면서 거절하기 어려워한 경험,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배려심 깊고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우리들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조선의 대학자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남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고 밀어붙여라. 거절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는 현명함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선한 사람의 조건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요청이든 받아들이고 누구의 부탁이든 거절하지 못했죠. 그런 모습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 삶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킬 뿐이라는 것을. 정약용이 말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자신마저 잃게 된다는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시간의 유한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무한정하지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들에만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의미 없는 약속들, 형식적인 만남들, 진정성이 없는 관계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은 무자비함이 아니라 삶의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워하더라도 옳은 것은 인정하고 좋아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당당히 비판하라. 이는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거절도 마찬가지죠. 정직하고 담담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행동은 그 마음에 담긴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이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하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죠.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명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의 지혜를 바탕으로 3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원칙을 지키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최고의 경지이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손해를 보는 것이 그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으면 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원칙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가족과의 시간을 침해하는 약속은 잡지 않는다. 내 역량을 벗어나는 업무는 맡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원칙상 그런 일은 맡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정약용이 강조했던 떳떳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세울 때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정약용도 하늘은 게으른 자를 미워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무리한 일까지 떠맡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실함입니다. 두 번째는 간결하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을 함부로 많이 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거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변명하거나 이유를 늘어놓을 필요 없이 간단 명료하게 말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장황한 설명을 할 필요도 미안해하며 우물쭈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허풍을 떨고 과장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는다는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절할 때는 목소리 톤도 중요합니다. 떨리거나 불안한 목소리가 아니라 차분하고 확고한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내 마음이 바르면 세상도 바르게 보인다고 했듯이 마음이 확고하면 표현도 자연스럽게 단호해집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계속 설득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거절했으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한순간 배부르다고 방심하고 조금 배고프다고 절망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상대방도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명확히 선을 그어라. 정약용은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고 칭찬과 아첨을 혼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절에도 건설적인 방법과 파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어렵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신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무리한 대안을 제시하다가 또 다른 부담을 지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탁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좋지 않은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라도 인의가 부족하면 거리를 두라고 한 것처럼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니까, 부모니까, 자식이니까라는 이유로 무조건 모든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가족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나이 들수록 거절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며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니 뜻이 있는 사람은 한 번의 실패로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체력도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은 유한합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아침에 햇살을 받던 곳이 저녁에는 그늘지고 일찍 피는 꽃은 일찍 진다는 것처럼 인생의 후반부에는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거절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간과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정약용은 모든 일은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했지만 너무 많은 일을 떠안으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마음속에서 옳고 그름이 싸울 때 옳음이 이기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잘못을 깨닫게 된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올바른 판단도 어려워집니다. 셋째, 자신을 잃게 됩니다. 정약용이 경고한 대로 스스로를 속이고 타협하는 날들이 쌓이면 인생 전체가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진정한 관계를 놓칩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가치관이 명확합니다. 정약용이 천하 만물 중에 굳이 지킬 것은 없지만 오직 나 자신만은 지켜야 한다고 한 것처럼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이 있습니다. 둘째,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삶은 짧고 배워야 할 것은 많다. 그러므로 한 분야에만 매몰되지 말고 여러 분야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한정된 시간 안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존감이 높습니다. 정약용의 내가 타인을 평가하듯 남들도 내 깊이를 평가한다는 말을 이해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넷째, 현실적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거절을 어려워하는 이유와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약한 사람의 웃음이 강한 사람의 눈물보다 더 가슴 아프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한 오랜 습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습관이 오래되면 성품도 그쪽으로 변한다는 것처럼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이 자연스러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정약용의 지금 이 순간 시작하라. 작은 시작이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격려를 기억하며 점차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표현들도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그 일은 제 능력을 벗어납니다. 지금은 다른 일로 바쁩니다. 건강상 그런 일은 어렵습니다. 상황에 맞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 후에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졌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유시간이 생깁니다. 정약용은 여유가 생긴 뒤에 남을 도우려 한다면 영원히 그런 날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거절을 통해 만든 시간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관계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면 진정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살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집니다. 거절하는 능력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과 같습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인간에게 쓸모없는 감정은 없다. 단지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하는 기술은 삶의 균형을 찾는 기술입니다. 세상에는 옳고 그름의 기준과 이롭고 해로움의 기준이 있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자신에게 옳고 이로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구분 능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정약용이 말한 대로 나이 들수록 현명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들을 추구한다는 것처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안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거절은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몸을 닦는 일은 효도와 우애로서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것처럼 진정한 효도와 우애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거절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비범함은 무수한 평범함이 쌓인 결과입니다. 작은 거절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약용이 말한 내가 가진 지식은 입으로 하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본보기가 되고 싶다면 거쳐온 세월로 증명하라는 것처럼 올바른 거절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거절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하게 화내지 않는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경고한 전체가 완전해도 구멍 하나만 있으면 깨진 항아리와 같듯이 모든 말을 다 훌륭하게 하다가도 한마디만 사리에 맞지 않으면 곧 신뢰를 잃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모두가 각자 전장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으니 비록 타인에게서 지옥을 마주할지라도 그에게 친절을 베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처럼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가져야 합니다. 넷째, 자신만을 위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내 재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흔적 없이 사라질 재물이 받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변치 않는 보석이 된다는 것처럼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꺼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거절하는 기술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공부하여 쌓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지만 공부에 나갔던 자세만큼은 머리가 아닌 몸에 새겨진다는 것처럼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약용의 기적은 힘차게 내디딘 첫 걸음에서 시작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내디딘 마지막 걸음에서 완성된다는 말처럼 작은 거절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거절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거절을 연습할 때는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약용의 얼굴은 버릇으로 인해서 변하고 기세는 얼굴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표정과 태도도 중요합니다. 확고하면서도 따뜻한 표정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족이 부탁할 때, 친구가 부탁할 때, 직장 동료가 부탁할 때 등 각각의 상황에 맞는 거절 방법을 미리 생각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절한 후에는 자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약용의 실수를 인정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길이 멀다고 하여 거꾸로 걸을 수는 없다는 말처럼 잘못된 선택이었다 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절했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정약용의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 타인에게도 관대하라는 말처럼 상대방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거절을 통해서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겸손은 사람이 머무르게 하며 칭찬은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한다는 것처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거절도 하나의 소통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정약용의 그 어떤 특별한 순간도 일상만큼 반복하지 않으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일만큼 비범한 것은 없다는 말처럼 단순하고 평범한 삶이 때로는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거절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처럼 거절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또한 거절을 통해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회고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과거의 잘못을 거울 삼아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처럼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이런 시간은 바쁘게 남의 일에 쫓겨다니는 동안에는 가질 수 없습니다. 거절을 통해 만든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약용의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잦아질 것이다라는 조언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능력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과 같습니다. 정약용의 인간에게 쓸모없는 감정은 없다. 단지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이 있을 뿐이다라는 말처럼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약용의 인간을 수단으로 삼아 저울질한다면 나 또한 인간의 마음을 잃은 도구로 변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거절하는 기술은 삶의 균형을 찾는 기술입니다. 정약용의 세상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이롭고 해로움에 관한 기준이 그것이다라는 말처럼 자신에게 옳고 이로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구분 능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정약용이 말한 나이 들수록 현명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들을 추구한다는 것처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안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목을 바탕으로 한 거절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정약용의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면 삶이 힘들어진다.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생각하고 생각해라는 말처럼 깊이 생각한 후에 거절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절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정약용의 어떤 일이든지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처럼 꾸준히 연습하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가야 합니다. 거절은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의 허물을 지적하는 말은 나의 잘못을 고백하듯 조심스럽게 해야 겨우 상대에게 닿는다는 말처럼 진정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칼같이 거절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정약용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도 하지 말라. 어려움 앞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지켜라는 격려를 기억하며 용기 있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약용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겠습니다. 떳떳함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매사 노력하는 간절함에서 나온다. 거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칼 같은 거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칼같이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중한 과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